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임 시즌 8 매주 수요일 대전 충청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대전에 높으신 분들께서 이 웬수 같은 방송 이란 소리를 듣기 위해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별로 웬수 같은 방송이라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웬스데이 대전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웬스데이 대전은 매주 수요일 이번 주는 재규상팀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서로 짰나 왜 돌아가면서 방송에 빠지는데요. 네, 이번 주 재규상팀의 수계 네, 오마이뉴스 장재한 기자 빠지셨고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빠졌던 이규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빠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이라는 방송은 닥치는 대로 하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 김상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규 이규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왜 빠지셨어요? 네. 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김천에서 있어서요. 거기 참석하느라고 시간이 겹쳐서 참석하지 대의원이세요? 못했습니다. 예, 대의원입니다. 자동 죄송합니다. 대의원이 되는 거예요? 전교조 수석 지부장이시면은? 예, 어떻게 부지부장? 하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네네. 그 민주노총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보통은 좀 이렇게 빨간 머리띠 두르고 네. 저번에도 그러신 것 같은데. 강렬한 투쟁 뭐 이런 건데 선생님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아직은 좀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도 강력 항상 투쟁해보세요. 춘천에서 하셨던 명하시오. 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투쟁하고요. 투쟁이라고 선생님 외치면 저쪽에 하나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천에서 그 회의하고 끝나고 뭐 하셨어요? 네, 끝나고 바로 대전으로 올라와서요. 또 지부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지부 행사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톨게이트 네, 톨게이트 노조 분들하고 같이 연대의 의미로다 집회를 한 거고요. 대의원대 끝나고 이어서 같이 연대 집회를 하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대전. 김천 가면 집기사가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가신 데는 직지사하고 좀 멉니다. 예. 톨게이트 바로 앞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예, 반갑습니다. 네.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이번 주 그 두 분이 가져오신 그 대전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김상기 팀장께서 네. 그 토토즐 관련한 이야기 좀 해주신다겠어요? 네. 그 대전시가 대전 방문회를 맞아서요. 이번에 진행한 이제 행사죠. 축제 같은 행사인데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마다 했었죠? 네, 매주 토요일마다 물론 뭐 어떤 국가 재난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비었을 때도 안 했던 것 같고. 네,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5월 4일부터 계속 10월 5일까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 건데 거의 한 5개월간. 네. 그렇네요. 예,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했고 10월 5일 지난주 토요일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토토즐이라는 게 뭐 대전이 노잼 도시 뭐 이런 얘기 많으니까 좀 젊은 층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았고
처음에 그렇죠, 박명수 씨 와서 뭐 EDM 아니, 뭐 박명수 씨만 온 게 아니고요. 박나래 씨도 오고 네. 10월 5일에는 양동근 씨도 왔었습니다. 양동근. 예, 네. 구리구리 양동근.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보통 축제라고 음. 생각하면 이제 인기 가수 부르고 또 음. 대학 축제도 그렇게 하죠. 그런 형태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이제 축제성 이벤트 행사를 했던 건데요. 이게 대전시의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10월 5일 날 뭐 마지막 행사 15일에 예 10월 5일 행사 때 갔을 네. 때도 한 100명 정도 시민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100명 행사기도 밖에 하지만 안 왔어요? 예. 그 무대 앞에는 그렇게밖에 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행사는 했으니까 네, 평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 EDM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댄스 파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매주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인데 8시에서 9시 이후에는 이제 댄스 파티를 진행한 거죠. 그 EDM은 막 그 전자미터 예, 빠른 템포의 음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해봤어요? 제가 디제잉을 해봤냐고요? 아니야 춤 아직 춰봤어요 춤을. 가서. 아니 거기서는 안 쳐봤어요. 네. 예. 뭐 저도 EDM 음악 좋아하고요. 모모랜드라는 음악이요? 음악. 모모랜드라는 네. 아이돌 가수가 EDM으로 변환하면서 이제 스타가 되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대세인 음악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나오는 이제 그 댄스 팀들이 있어요. 근데 여성 댄스 팀들이 선정성인 의상과 노출된 의상을 입고 나오고 그러한 이제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고. 아니 근데 요즘 조선 시대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뭐 의상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어요? 아 이거는 뭐 물론 제 생각입니다. 텔레비전 틀어도 그 아이돌 그렇죠. 가수들 짧은 치마나 바지 입고 아니 뭐 근데 이거를 노출 의상 많이 그것도 저는 하나의,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매주 지금 5개월 정도의 기간 매주 토요일마다 이걸 했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환 없이 문제 제기 없이 계속 진행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뭐 수녀복 입고 춤출 수는 아니,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폴라티 입고 목티 그러니까 입고. 응. 이게 토토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잼 도시 이미지를 바꿔보자. 그리고 젊은 시민들한테 이런 재미를 줘보자라는 게 행사 취지였다면 거기에 맞춰서 했을 필요가 있는 거죠. EDM과 대전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EDM이 대전시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럼 뭐예요 대전은?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정도 할 수 있죠. 행사로서 어떤 그 흥을 돋구거나 또는 뭐 재미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걸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선정성이 문제되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이런 행사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규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무대 의상이 좀 화려할 수 있고 노출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텔레비전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많이 우리가 틀면 접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선정성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우리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걸 수단화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요. 그리고 아이돌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따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려가 아직 좀 보수적인 사람인지 몰라도 예, 아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노총 보수? 네, 저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약간 우려는 섭자예요? 있거든요. 네. 네, 약간 우려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뭐 문제 삼어선 안 된다라 생각하지만 그거를 뭔가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선정성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거를 표현의 자유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과하다. 가족들이 같이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토토젤 페스티벌의 다른 문제를 좀 지적해보고 싶은 게 대전 방문회라며요. 그럼 대전 시민들 모여라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지역 분들이 그거 보러 오셔야 되거든요. 토토즐이 그런 이제 취지였던 거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집계라든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평가는 뭐, 이제 끝났으니까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할 그러니까 걸로 대전 보이고. 방문회를 위해서 다른 지역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면은 다른 지역이 EDM이 없어.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에 가면 그걸 할 수 있대. 이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다른 지역분들의 관광객 유입에도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예. 또 다른 측면은 대전 시민들의 관심을 얻는 데에도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이 같아요. 대전시의 정체성에 맞는 행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고요. 한쪽에서는 효문화 뿌리 축제하고 한쪽에서는 선정성의 EDM 댄스 페스티벌하고. 그래서 여기 관련 네. 토토즐 관련해서는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시민 대상으로 219명의 시민들 대상으로 표본이 너무 적다. 근데 이 정도면은 대전 지역에서 많은 설문조사를 받은 거고요. 그 결과로 부적절하다. 이런 행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4.8%였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조사 개요 어떻게 됩니까? 네? 조사 개요. 조사 개요? 네. 조사 개요까지 제가 매달 몇지부터 몇 명 뭐 9월 초에 표본 오차 거기까지 뭐 이거는 뭐 어디 통계를 맡겨서 진행한 건 아니고요. 네.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통계가 진행한 거고요. 무의미하다는 거 알죠? 유의미하게 아니, 그러니까 인용할 수 없다라는 이게 무슨 거. 얘기냐면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좀 더 대전시가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대전시하고 대전 마케팅 공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예산총 얼마 썼대요? 아니 그건 봐야 됩니다. 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아이돌 콘서트를 하려고 했던 4억 원의 금액을 토토즐 같은 행사로 진행하겠다고 대전시가 지금 밝힌 바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는 계속 할 텐데 얼마나 더 대전시 정체성과 시민들 위한 행사일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김재동 씨 논란 있었잖아요. 대덕구에서 네. 뭐 강연 관련해 그때 90분 강연 얼마였었죠? 그때가 1,000만 원이 넘었었죠. 네, 그 정확히 얼마였든 갑자기 저 기억이 제 안 나네요. 생각 기억하기로는 1,4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90분에. 근데 네. 박명수 씨가 60분하고 1,500만 원이었다고 아니, 들었던 것 똑같죠. 같거든요. 예, 그건 똑같습니다. 아니 다르죠. 아니. 60분과 90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1.5배예요. 박나래 씨가 60분에 1,400만 원. 그러니까 그 김재동은 90분에 1,500만 원은 비싸서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렇지 그다음에 않은 박명수나 거니까. 박나래는 60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받은 네.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이것도 형평성에 있어서 좀 뭔가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힘 말고 안 하잖아요. 일반 방송국에서도 얼마나 그러네요. 떠들었는가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토토즐은 어쨌든 10월 5일까지니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10월 5일 날 나가 보니까 뭐 100명 정도의 시민이 김준호도 왔다면서요. 김준호 씨도. 제 얘기 그걸 얘기하려고 네, 그랬는데. 그분이 저기 대전 방문에 뭐 홍보대사 해가지고 서울에서 그 포시즌스 호텔인가요? 거기 행사 때도 참여하셨고 김동현 선수와 같이 응, 홍보대사였죠. 그때 뭐 돈도 조금 받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뭐 활동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못하죠. 그 토토즐 내기 마지막 골프 나왔네요. 때문에 방송을 지금 다 하차하고 있고요. 그 뭐 때문에요? 내기 골프. 그래서 지금 방송을 못 하고 있고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물론 뭐 자숙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고 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연예인으로 봤을 때 했는데 별반 활동 없다가 이제 토토즐 마지막 날 잠깐 와서 얼굴 비치는 게 저는 그게 또 비추면 안 적절한 된다고 건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회적 무리를 사회적 무리로 지금 논란이 되고 네. 있고 어쨌든 방송에서도 하찮은 연예인인데 대전 출신이라고 해서 그곳에 왔다. 물론 개인적으로 오는 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왔다는 것 자체는 어떤 다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유승준이에요. 거예요. 고향 땅이 아닌데 유승준이에요 무슨? 아니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 관계자들하고 얘기 나누는 모습도 제가 봤고 그리고 근데 대기실에서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거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류현진 야구 보잖아요. 고려 기프트 광고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김준호 씨하고 아니, 김대희 씨하고 두 분이 광고 모델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상익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공익적이냐 사익적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게 건 만약에 대전시가 음. 주관하고 주체가 아니었으면 이런 논란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두산타워 두타 가면 동대문에서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네. 대전시 주관의 마케팅 공사 주관의 이런 행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김상희 네. 팀장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면서 제가 그 고려 기프트 무슨 이런 거 얘기를 한 이유는 요즘에 유니클로 TV 광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게 얘기가 딴 데로 되네요. 언론사가 뭐 언론사도 일종의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은 유리할 때는 그 뭐 사회적 공기로서 공공의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한다. 불리할 때는 언론사도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유니클로 불매운동 이런 거 한참 보도하면서 동시에 또 유니클로 광고를 받아줘요. 그건 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언론사가요? 예. 예. 갑자기 언론특당으로. 이 문제는 나중에 언론특당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네, 어쨌든, 네, 김상희 팀장님은 이 토토젤 페스티벌은 실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논란에 대해서 대전시가 보완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규현 선생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게 대전의 현안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전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좀 주제가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대입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고. 고민을 사실은 조금 많이 했어요. 대입제도가 대전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한 번쯤 같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입이라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 그 관련해가지고 뭐 조민 씨 얘기 나오고 자소서, 학종 이런 얘기들 맞죠? 예, 그래서 학종과 관련한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그 갖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고교 교육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제를 가져오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차를 붙어도 이제 뭐 수시로, 정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입제도가 왜 이렇게 자꾸 수시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종합전형의 학생부,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학종이라고 사람들이 줄여서 부르기는 하죠.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이라 부르는 전형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줄이고 없애고 정시를 늘려야 된다. 그런 그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진행을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는 고등학교 교육이 너무 입시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좀 이른바 전인 교육이 안 돼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입시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탄생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학생부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체험을 해서 만들면 좋은데 그 안에 질도, 그러니까 어떤 걸 체험하냐의 기회조차도 좀 더 돈이 많거나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빼기 좋은 사람들이 더 그런 스펙을 잘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점점 변질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게 불공정하니까 다시 뭐 정시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로 오가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럼 이런 논란의 지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원점으로 다시 가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만약에 학종을 없애고 정시 비중을 늘리자는 건 다시 원점으로 정말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맞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왜 반대냐면요. 제가 제 이후에 이제 있는 그 이제 후배들 그리고 동료들은 이해찬 세대라고 해서 그 이제 그러니까 02학번 이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PC 통신으로 소설 쓰던 사람이 국문학과를 가고 프로게이머가 컴퓨터공학과를 가는 그런 시절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정차적으로 이제 정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못했던 게 학종의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수상한 건 이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부터인가 그래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계속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교내 거만 인정을 해준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계속적으로
학교에 이제 대학교 입학을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명문대를 보내야 되니까 학교 내에 있는 그 대회도 늘어나고 또 편애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셨던 집안이 좋거나 뭐 돈이 많거나 그러면 그 친구들을 좀 더 입상 실력을 늘려주거나 성적을 늘려주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진행됐던 건데 그런 것들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대입제도의 가장 지금 문제점이 국사를 보냐 안 보냐 문제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문계는 과학 과목을 안 본대요. 과학이요? 과학 과목을 안 보고 네, 선택 과목입니다. 네. 이과계는 자연계열은 그 사회과목을 안 본다는 거죠. 예, 선택이어서 선택 교과여서. 그러니까 그게 왜 선택이 됐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인문계라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과학 과목을 뭐 평가를 받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지금 분석이나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학종에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버리자.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정진호 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가 꼭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입으로 또는 진로로 결정이 못 나는 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종합해봤을 때 두 분 같은 경우는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실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학종의 공평성을 그러면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본인 나름대로 주로 이제 4가지로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학업 능력, 그다음에 그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인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이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네. 그렇죠. 이 4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얘를 어떻게 몇 점을 줄 것이냐에 대한 기준 자체는 사실은 발표하고 있지 않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3학년 때는 그 학교에 같은 전형을 넣었을 때 안 됐지만 재수생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기부가 변한 거는 없었었거든요. 2학기 이제 성적이 조금 들어간 거 외에는 거의 변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학생들이 달랐을 수 있으니까 달라지기도 했었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학교의 이름이 바뀌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였다가 이 학교가 과학고로 전환이 됐었어요. 공신고에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아, 네. 삐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벌삐에 삐는 나는 거. 네, 이렇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사실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저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각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내가 붙을만 했고 저 아이가 떨어질만 했지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조금 공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전형을 많이 이렇게 열고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거든요.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그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은 종합전형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제한을 해서 그 수도권 대학들이 종합전형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 지방에 있는 다른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교과 전형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방안이 사실은 근데 저는 미시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떤 제도를 쓰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형태로 지금 대입제도가 변해 왔지만 사실은 어떤 것도 그 문제 해결책이 좀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누더기 같은 것 같아요. 이거 문제 있다고 하면 이거 살짝, 저거 문제 있다고 하면 저거 살짝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합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본적인 그 입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 하나 대학 서열화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그쵸. 가장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입제도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대입제도를 채점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의 문제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더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좋은 건 계속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 제도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거를 시행하는 사람의 문제인 건지 저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왜냐하면 전형이 정말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담임을 여러 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형들 다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교사들도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전형들이 너무 다양한 것들에 대한 좀 정리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종합 전형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없는 제도라면 그걸 보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보완해가는 과정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예전에는 외부 활동이 들어갔다 지금 제한하고 있고 지금 예전에는 교회상은 안 되고 교내상은 무조건 다 입력해줬는데 그러다 보니 특정 아이들에게만 상을 몰아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단 학기당 하나씩만 상장을 넣자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생기고 동아리를 외부에서 자율동아리를 많이 외부에서 활동해 와서 넣으니까 그럼 자율동아리도 그 1년에 한 개씩만 넣자라고 제한을 두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종합전형이 발전해 온 거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자꾸 일어나는 건 그 채점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학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인원수의 사정관들이 그 많은 아이들의 그런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그걸 제대로 읽고 평가해 줄까에 대한 그리고 기준이 정말 올바른가에 대한 그리고 제대로 평가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자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보완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과연 보완이 되겠느냐.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표준화된 모델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다시 그러니까 원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학종 문제에서 그렇지 수능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EBS 연계 비율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맞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도 있고 EBS도 있고 부교재도 있고 학생들 내신 시험 볼 때 그 수능하고 패턴이 정말 다른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종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굉장히 많아요. 이 학종을 뭐 어떻게 손을 대면은 그럼 또 그 손 댄 거를 싹 피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 어떤 측정 내지는 뭐 이런 측면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또 산업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그거를 활용해서 보다 나은 그 성취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품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가 나와도 저는 그렇게 이게 만족할 만한 우리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어찌되었든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들을 만들어내는 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부 관할 대학교 말고 외의 학교도 있잖아요. 뭐 카이스트 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거기에 또 전형들은 그 학교 내에서 전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청에 그 관리하는 청에 전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근데 대부분의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수시나 이런 전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진행되는 과정. 이제 카이스트나 뭐 디지스트나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특목고 친구들을 뽑기 위한 전형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한국전통문화대학 같은 경우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대학사열화 파기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게 가장 근본적인 그 거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사열화를 파기하자 하는데 찬성하는 분들이 반대보다 숫자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숫자로는 다만 사회의 힘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학교 출신 분들이 소수이면서 다 그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반대 여론을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이게 깨지지 않는 한 뭐가 있어도 어떤 제도가 등장을 해도 산업하고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임 시즌 8 웬스데이 2 대전, 네, 이번 한 주 대전 지역 현안 그리고 우리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규현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대입제도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서 논의를 해도 참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우리가 보통 보험 들 때요, 그 의료실비 보험 들 때 뭐 몇만 원씩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뭐 병원 다니면 돈 받는 거니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건강보험료 올라간다고 하면은 나라에서 돈 뺏어간다고 막 이렇게 엄청 저항이 심해요.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의료실비 보험 등 그 금액의 30% 금액만 건보를 인상을 해도요, 그 의료실비 이상의 커버리지가 가능하다고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교육에 쓰는 그런 막대한 돈들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연구는 안 해봤지만은 20% 30%만 써도 아마 우리나라 교육 그걸 이제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 과열 출혈 양상이 지금 너무 심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왜 없애냐, 잘하는 아이들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들 하세요. 그거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주변 선생님들도 사실은 많이 얘기하시고, 저희 그 조합원 선생님 중에 최근에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이제 조합원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라서 조합을 탈퇴하신 선생님도 사실은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일반 고등학교에도 근무해보고 자공고에도 근무해보고 그다음에 특목고에서는 교사로 있었던 건 아니고 아직 같은 지붕 아래 다른 체제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특목고가 돌아가는 체제를 돌아봤을 때 투자하는 돈 자체가 전 다르다고 봤거든요. 일반 고등학교에 5천만 원 줬으면 그 자공고에다가는 더 2배, 3배의 돈을 줬고요. 여긴 몇십 배의 돈을 줬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이 돈을 받는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급의 인원수도 적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갖춰주는 환경 자체가 사실은 달랐어요. 교육과정 자체도 달랐고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다 없애자는 건 모든 아이들을 다 일반고로 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의 특목고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학령 인구가 점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계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줄어드는 학령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아이들에게 특목고 수준의 교육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언제 출마하십니까? 네, 저분도 살짝 말씀하실 때 그 빛이 보였어요. 우리 김상현 팀장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저도 교육에 관련해서 선전성 얘기야, 선전성.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토즐이 그러니까 지금 뭐 클럽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해가지고 어떤 성폭력 문제나 그런 성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게 음지에서 양지로 가지고 왔다라는 시 관계자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음지에서 양지로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다시 음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시의 정체성과 시민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들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키워드 뉴스 주간 뉴스 브리핑 종합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맙습니다.